홀짝 박사,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이 코스닥은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17포인트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자리가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자리인지 김 대표께서 오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 기회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 시기를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오늘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가 2050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가 2050선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라는 부분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만계약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물 매도 물량이 만계약 가까이 진입됐다. 그러니까 만계약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조 3천억 정도 되죠.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감안해 본다면 오늘 시장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러한 외국인들 선물 강한 대량 매도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내려앉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봐야 될 부분은 왜 이렇게 외국인들 오늘 선물을 강하게 매도를 치느냐라는 부분을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뚜렷하게 원인 파악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부터 찾아본다면 결국 이제 일본 증시 급등하고 연계돼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세가 좀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 증시가 현재 시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일정 중에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일본 관련된 일정이 사실 하나 있는데요. 내일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첫 개각을 단행을 하고요. 4일 날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또 통화정책 회의를 결과물을 또 발표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금 경제부 총리께서 한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한국은행이 잇따라서 이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인하를 해줬죠. 그때 당시 이제 일본 증시 오르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가 오르고 일본 증시가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 이번 주 같은 경우 일정이 결국 이제 아베 취임 후에 첫 개각을 단행하면서 뭔가 좀 일본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또 통화 완화 정책,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쳐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 오늘 여기에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금 배팅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형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이라든가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지나 보면은 좀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만은 이 일정 자체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펼쳐지기 때문에 기회를 본다 하더라도 내일과 모레 나누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엔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시장과 한국 증시는 이 대체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보게 되면 경쟁, 거기 도요다랑 우리 현대차가 경쟁을 한다게 되면 엔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 글로벌에서 싸우고 있는 가장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일 수도 있겠고요. 휴대폰일 수도 있고, 이쪽은 또 일본 쪽하고 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주가에 이렇게 녹아나고 있는 것은 일본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좀 확대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의 엔화 약세하고 지금의 엔화 약세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틀리게 봐야 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국내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일본에 있는 수출 기업들하고 거의 수출 경합을 벌이는 품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과거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뭔가 엔화 약세 자체가 이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타격이 되고 엔고 자체는 상당히 좀 수혜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엔고 효과로 인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지금 해외에다 공장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해외 생산 공장에서 해외 설비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부분 감안하면 분명히 과거보다 현재는 그 영향을 좀 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만 하더라도 현대차를 살까 도요타를 살까 좀 고민하는 것처럼 실질 자동차 부분에서는 일본하고 좀 경합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는 휴대폰이 뭐 일본 제품이 싸다고 스마트폰을 뭐 일본 걸 쓰질 않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IT나 자동차 쪽에서 예전보다 이러한 엔화 약세 부분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영향이 일단 자동차 부분이나 특히 IT 가전 쪽은 일부 어쨌든 영향이 있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참조적으로 말씀드려서 LG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처럼 해외에 또 공장이 많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IT 가전 부분에서 자동차 쪽은 엔화 약세에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 외에도 사실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까지 두루두루 일본 쪽의 엔화 약세가 우리 정시 절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즉 과거 대비 영향도가 낮은 거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엔화 약세 자체는 외국인의 수급이나 또 국내 기관 수급들을 수출주를 좀 피하게끔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좀 꼬임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강gin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대비 엔화 약세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을 통해서 눈으로 대부분 확인을 하게 되면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시장은 엔화 약세 때문에 너무 빠진 거 아니냐 해서 좀 오르게 될 걸로 봅니다만은 좀 아쉽게도 시장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막연하게 엔화 약세는 부담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 모든 참여자가 똑똑하지 않다면 그쪽 부분의 수급은 좀 꼬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시장 악재로 받아들인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엔저, 실제로 극단적으로 지금 엔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 시점에서 업종별, 종목별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계속적으로 7월달 이후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일단 엔저가 좀 강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전 세계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달러나 엔화, 유로화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양적 완화, 돈을 찍어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안전자산 내에서도 유로화나 엔화보다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저 현상 자체는 올 상반기도 힘들었지만 하반기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엔저를 좀 피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왕 살 거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살 바에는 금융주나 이 증권 건설주, 즉 엔저를 피할 수 있는 업종을 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이번 위기를 또 기회로 본다면 엔저를 좀 피할 수 있는 내수군, 금융건설 증권주의 조정을 좀 적감해서 기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번 주에 일단 내일 아베 신조 총리의 개각이 단행이 되고요. 아마 4일 정도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또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자, 그날 또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또 10월 초에는 유로존 특별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자, 일본 이벤트가 이번 주에 끝나면 곧바로 이어져서 들어오는 부분이 유럽의 경기 부양책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국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럽계들이 좀 선호했던 국내 기업들 주로 보면은 삼성물산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삼성그룹주들이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를 삼성그룹주 쪽으로 오히려 좀 적감해서 기회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단발적으로는 역시 9월 9일 이벤트인 애플 신제품 공개 일정이나 또 9월 18일, 19일 이벤트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상장 관련해서 관련 수혜주를 좀 이 시장 조정을 적감해서 기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